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집에 놀러 와서 엄마, 아빠, 이 집에 물건이 왜 이렇게 많아요? 라며 깜짝 놀라는 모습. 저도 그랬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동안 모은 물건들이 나중에 필요할 거라 생각하며 계속 쌓아두다 보니 어느새 집안 곳곳이 물건들로 가득 찼죠.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정말로 나중에 필요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막상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집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니 이젠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집은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의 쉼터이자 치유의 공간입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안 쓰는 물건 먼저 버리고 부르세요. 라고 조언할 정도로 쓰지 않는 물건들은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너무 많은 소유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들기 전에 꼭 비워야 할 집안 물건 5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물건들이 집안에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라도 처분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입니다. 여러분, 혹시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이 많은 옷 중에 입을 게 없어 라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옷장이 꽉 찼는데도 정작 손이 가는 옷은 몇 벌 안 되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잘 어울렸던 옷들이 점점 손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비싸게 샀다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옷들, 지금 당장 정리해 보세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람들은 평생 동안 많은 옷을 소유했지만 실제로 입었던 옷은 몇 벌 안 되었다고 합니다. 파라오들은 특별한 의식을 위해 화려한 옷을 여러 벌 준비했지만 일상에서는 단순하고 편안한 옷만 입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옷장은 많은 옷들로 가득 차 있지만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안 입는 옷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한두 번 입고 쌓아둔 옷들 때문에 입고 싶은 옷들을 찾기 힘들고 새로운 옷을 넣을 공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옷장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크기를 줄이면 무언가를 채워넣고자 하는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 여름에 잠잘 때 시원하다고 한두 개쯤 간직하셨나요? 하지만 이런 티셔츠들도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처분해 보세요. 버리기는 아깝다면 중고로 팔거나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해 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02년에 출범한 비영리기구이자 사회적 기업으로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직접 옷을 가져다 주거나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수거도 해준다고 하니 기부도 어렵지 않아요. 옷을 잘 입으려면 먼저 옷 정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하면 옷장을 열 때마다 기분도 좋아지고 옷을 고를 때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옷장을 열고 오랫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을 정리해 보세요. 정리된 옷장을 보면 마음까지 후련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운동기구입니다. 여러분, 집에 운동기구 하나쯤 있으시죠? 요즘 집에서도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아서 하나쯤은 장만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밖에 나가 운동하기 어려우니 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어떠신가요? 운동기구가 고작 2~3번 사용되고 먼지 쌓인 채로 혹은 빨래 건조대로 전락해 있지 않나요? 운동기구들이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덩치 큰 러닝머신이나 자전거가 거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으면 청소할 때마다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쌓이곤 하죠. 이걸 옮기려면 무겁기도 하고 수거업체를 불러야 하니 돈도 좀 들고요. 그런데도 2년 넘게 손도 대지 않았다면 이제 그만 정리할 때가 된 거예요.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되시면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보세요. 산지 얼마 안 됐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멘트를 남기면 금방 팔릴 겁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면 무료 나눔을 해보세요. 꼭 폐기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답니다. 처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 내놓으면 되니까요. 만약 아직도 그 운동기구가 빨래 건조대로 쓰이고 있다면 빨리 처분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중고로 팔기도 어렵고 더 이상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지금 바로 거실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운동기구를 정리해 보세요. 그 자리에 다른 가구를 놓거나 아니면 그냥 비워두고 마음껏 공간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다음으로는 집 안에 쌓여있는 다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자, 이제 우리의 집을 더 깔끔하고 편안한 쉼터로 만들어 봅시다. 세 번째는 안 쓰는 이불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쓰는 이불이 장롱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이불은 부피가 커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특히 색이 바래고 오염된 이불들은 아무리 빨아도 찝찝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런 이불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쓸 일이 없어요. 이불을 헌옷 수거함에 넣으면 재활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중세 유럽에서는 이불을 귀한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불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 수선하고 관리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낡고 더러워졌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이불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낡은 이불을 오래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불을 새로 사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이 아니므로 낡고 더러워진 이불은 과감히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불이 너무 커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죠. 이럴 때는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해 버리면 됩니다. 이불을 그냥 버리기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가까운 동물센터나 쉼터에 기부해 보세요. 동물센터에서는 기부된 이불을 동물들의 잠자리로 사용하고 쉼터에서는 바닥 깔개로 사용하여 아이들이 겨울철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참고로 동물센터에 기부할 때는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으로 동물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센터들이 많거든요. 쉼터의 경우도 미리 연락을 해서 기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자리만 차지하던 안 쓰는 이불, 이제는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기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집도 깔끔해지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이처럼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네 번째는 배달 플라스틱 일회용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플라스틱 용기를 반찬통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요즘 배달 음식이 참 편리하긴 하지만 그 뒤에 남는 일회용기들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회용기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양이 상당하다는 기사를 보셨나요? 이런 용기들을 집에 쌓아두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배달 플라스틱 용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쓰이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이틀에 1kg씩 배출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런 플라스틱 용기들이 재활용된다고 해도 완벽하게 재사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는 섬유를 만드는 원료가 되거나 새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하기도 하지만 상당량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탄소 배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일회용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첫째,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수저나 포크는 빼달라고 요청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둘째, 매장에 직접 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담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집에 쌓인 일회용기들은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어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바로바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도 깔끔해지고 환경도 지킬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쌓인 배달 플라스틱 일회용기들을 정리해 보세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된 속옷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옷 정리 언제 하셨나요? 속옷은 우리의 몸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만큼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몇 년째 입고 있는 속옷들, 이제 그만 보내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속옷도 수건처럼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속옷을 여러 장으로 입으면 교체 주기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1년 이상 입은 속옷은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속옷을 오래 입으면 세균이 번식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뉴욕대 미생물 병리학과 필립 티에르노 교수에 따르면 속옷은 아무리 깨끗이 빨래해도 박테리아가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속옷 세탁 시에는 옷과 분리해 세제를 푼 물에 손세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세탁기로 세탁해야 할 때는 세탁망에 넣어 울코스로 세탁하세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속옷 교체 주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자주 교체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 1년 정도 사용한 속옷은 교체하는 것이 좋겠죠. 헌옷함에 속옷을 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속옷은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옷장을 열어 1년 이상 된 속옷을 정리해 보세요. 속옷을 교체하면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상쾌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을 맞이할 때 집안을 둘러보며 우리가 남긴 물건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면 집안은 더 깨끗해지고 마음도 더 가벼워질 겁니다. 이제는 물건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 따뜻한 추억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물건에 있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와 행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조금 더 가볍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미소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뜻깊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돈해 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담긴 공간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빛나기를 응원합니다.